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할 일 없이 혼자 떠들러 왔습니다. 오늘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를 여러 개를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요즘에 빠져있는 한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작품하고, 지금 비의도적 연애담. 또 잘못 말하려고 그랬어. 그 세 작품을 지금 비슷한 시기에 하고 완결이 났어요. 지금 비의도적 연애담만 완결이 안 난 상태인데,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볼 예정인데, 지금 세 개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세 개 작품 다, 뭐라 그러지? 한국 벨드 부분에서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줌이긴 한데, 어쨌든,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태국 벨드를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 벨드도 안 보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좀 드라마파여가지고, 드라마파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좀 영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소설이나 만화책은 꾸준히 봤는데, 요즘에 좀 안 보고 있어서 그렇지. 소설은 오히려 제가 좀 크게 관심을 안 둔 분야 쪽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취향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그래서 드라마를 저는 좀 더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도 시도가 계속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BL 드라마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터진 작품이 많지가 않았죠. 그 중에서 한국에서 그나마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게, 나의별에게 하고, 그 다음에 시에러가 이름이 뭐더라? 시멘트게러. 그 작품인데, 시멘트게러 같은 경우에는 왓챠에서 하는 거였는데도 작품이 잘 돼가지고, 뭐 극장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게 뭐 비슷한 시기에 걔네들도 같이 뭐 빵 터졌으면은, 좀, 나름 이 판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약간 좀 드문드문한 시기에 작품이 계속 나왔어가지고, 그게 아직 그렇게 시장의 확장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올해 나온 것 중에, 지금 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게 잘 빠져가지고, 뭐랄까,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 세 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저는 거의 다 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벨드 같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실 한국 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일반 드라마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어설픈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새 작품은 그런 거를 좀 상쇄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다 봤는데, 지금 이제 완결이 안 났으니까, 비연담 아직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다 재밌게 봤고, 지금 현재 제가 체감하기로 인기 제일 많은 거는 우연씨. 우연씨예요.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 왜냐면 이게 드라마 자체가 좀 짧거든요. 거의 따지면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드라마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영화 쪽에 가까운 스토리 라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화 본다는 생각으로 좀 우연 씨는 봤던 것 같고, 소년 1호하고 비연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의 길이에 좀 가깝죠. 그 중에서 제일 드라마 같다, 셋 중에서 가장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확실히 비연담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회차가 좀 더 길고, 그리고 구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드라마 자체 구조를 따져봤을 때, 제일 드라마적인 구성으로 짜놓은 거는 비연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이 없어요. 지금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작이 없어요. 우연씨만 원작이 없고,
소년 위로하고 지금 비연당 같은 경우에는 만화 원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작을 두 개 다 안 봤거든요. 저는 지금 원래 웹툰을 뭐라 그러지? BL 웹툰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 거를 많이 안 봐가지고 제가 그 일본 만화책만 많이 봐서 실제로 한국 BL 웹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아마 이 드라마를 봤으니까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만화책을 원래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또 웹툰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단행본으로 나오는 만화책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 저는 이렇게 넘겨보는 만화책을 더 좋아해서 웹툰 쪽은 아직 결제까지 해서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보긴 하는데 너무 심심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또 지금 제가 이 리더기 샀거든요. 사놓고서 안 써. 한 번도 안 썼어. 왜냐면은 그게 없어요. 이북이 없어. 이북이 없는데 리더기를 먼저 샀어. 그래서 친구가 쟤 미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내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샀으니까 이제 만화책도 보고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작을 보게 되면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고, 제가 지금 나 혼자 떠든다를 원래 했었는데 한동안 이제 제가 리액션 영상 찍고 또 다른 일로 바쁘고 해가지고 나 혼자 떠든다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심심할 때마다 혼자서 떠드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잘 떠드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쪽 거의 덕톡에 가까운 이야기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또 드립을 쳐야지 또 생각한 게 더티톡 아니고 덕톡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세 개를 다 봤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BL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은 세 개 다 한번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 블로그 리뷰에도 써놨지만 뭐 굳이 여기에서 뭐 이게 더 좋네 저게 더 나쁘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안 그래도 한참 다니잖아요. 한참 다니니까 우리는 여기를 판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개 다 좋아하면 돼. 다 보고 다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뭐 그 예전에도 제가 테벨드 판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느 CP가 점점 많아지니까 얘네가 우리 쪽 팬들을 뺏어가는 어쩌네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명포 싸움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판이 너무 작고 어차피 여기서 보는 사람 다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차피 돌려판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럼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수요지창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이 판을 키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외부의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 판을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큼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러니까 BL 드라마를 봤다 그러시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오션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의 수요만 있었지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나마 뭐라고 할까요? 웹소설 시장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BL 독자층, BL 수요층이 어떤 그런 구매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아마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가 싶긴 한데, 결국 그러면은 여기 이 판이 더 커져야지만 그 공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뷰 쓰면서도 좀 한국 벨드 좀 더 분발하라고 늘 얘기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 봤어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봐야지 어쨌든 계속 공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긴 다 봤고,
실제로 뭐 이 부분은 좋았고 저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작품이 사실상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한국벨드가 이쪽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본격적인 느낌? 약간 이런 게 솔직히 좀 부족하고 약간 찍먹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요가 될까 안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전 거의 진짜 막 개척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셨던 느낌이었던 거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 지금의 이렇게 작품이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뭐 없어서 못 봐가지고 태국까지 간 거 아니에요. 대만이고 뭐 일본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작품이 이게 계속 꾸준히 공급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돈 쓰실 분들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급이 이제 일단 많아져야지 아무래도 판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쨌든 경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든 걸 다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상 퀴어하고 BL 이 라인을 나누는 거를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계속 이런 드라마를 보고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좀 너무 그렇게 뭐 인권 문제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일단 뭐라 그러지? 그냥 어떤 새로운 수요층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뭐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여자들 판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라면 이게 그쪽 자기네는 이거랑 그거를 분리하고 싶다면 굳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은 느낌? 이제 와서는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거를 뭐 확실하게 분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목소리가 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시장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구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든 일단 어떤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더 이런 쪽으로 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맨날 뭐 외모 지상주의가 뭐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인간 뭐랄까요 아름다움을 찾는 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금 비율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얼굴 외모라는 거가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여성분들이 뭐 무조건 못생겨서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 잘생긴 게 좋지 물론 잘생긴 게 좋지 이제 근데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걸 생각하면 일단은 그렇게 그쪽으로 여성들의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하는 쪽이 파이가 커지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작품 나온 거에 사람들이 더 큰 수요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소년이로는 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었고 그다음에 비연담도 실제로 아이돌 하는 배우랑 그다음에 기존의 배우들 그리고 다 키도 큰 배우들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또 우연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기는 뭐라 그러지 느낌이 되게 깜찍한 스타일의 그런 남성 두 분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외모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솔직히 얼굴은 내가 뭐 깔 게 없어. 여기 이거 세 개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들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냥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아이돌의 매력이 있고 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귀여운 느낌의 그런 앙증맞은 그런 남자들의 그런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비연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 기존의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배우상이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뭐 여튼 결국 그냥 다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거는 뭐 비주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깔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드립니다. 뭐 일단 그런 것도 좋았고, 연기 부분도 저는 솔직히 다 괜찮았어요. 누가 뭐 좀 별로네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지만, 저는 벨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거를 바라질 않아.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판이 너무 없어. 뭐가 없어. 뭘 평가할 기준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나는 뭐라 그러지?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냥 공급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더 잘하면 좋겠죠, 물론. 근데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너무 뭐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좀 고마운 듯한 느낌. 만약에 나중에 진짜 막 여기에서 막 공급이면 막 너무 막 지금 한국 드라마 나오듯이 물량이 쏟아졌다. 그러면 얘는 연기가 뭐 발성이 별로네, 뭐 케미가 없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뭐 연기가 어떻다 할 정도는 아닌 시장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출연해주는 것도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은 태국이랑은 좀 다르게 한국은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이 안 보수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경이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게 기독교 단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남색에 대해서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남색에 대해서 그걸 뭐랄까 인정하는 분위기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기독교 아니더라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도 이 판에 있는 지 진짜 오래됐는데 지금에 와서 겨우 BL 드라마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가 예전에 진짜 없어가지고 못 보던 시절에는 단막극에서 진짜 그것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 편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도 뭐 그게 기독교 단체여가지고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 그냥 남자가 이렇게 아니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인식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그리고 사실상 한국 굉장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유교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BL이나 GL이나 이쪽이 좀 더 성적으로 개방돼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성에 대한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에 대해서 밝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터부시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남녀 사이의 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 따졌을 때 젊은 사람들만 주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라는 뭐랄까요,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떤 유흥거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BL이라는 콘텐츠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흥미의 그런 재미의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은 나는 진짜 너무 힘들게 그 피해를 봐가지고, 솔직히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게 너무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 편이 정말 잘 빠져가지고 저는 진짜 기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리뷰에도 블로그에도 많이 써놨지만 뭐 조금씩 더 첨언을 하자면, 소년 1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은, 저는 그 약간의 그런 나레이션이 들어가잖아요, 소년 1호는. 근데 그 나레이션이 약간 그런 소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드라마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많이 제거했다고 생각했고, 생각보다 담백하게 나레이션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나레이션 들어가면 이거 뭐라 그러죠? 말투? 이거 진짜 안 맞으면은 그 드라마 자체 되게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것도 좀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 많이 안 들게 그 배우가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열이 연기한 배우가 그 나레이션을 생각보다 잘 뽑아가지고, 그 분위기하고 드라마의 그런 나레이션하고 그 담백한 나레이션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런 본인의 그런 감정 같은 걸 설명하는 거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오그라들 수 있는 설정의 드라마였거든요? 소년 1호 자체는? 진짜 따지고 보면은 저것만큼 뭐라 그럴까, 한국 BL 소설 같은 느낌이 없었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영상화를 했을 때 그런 든다? 뭐 약간 이런 거, 뭐 소름 끼친다. 약간 저거를 한국어로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받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로서는 저 정도로 뽑아낸 거는 그거는 나름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그 배우가 사실 저 캐릭터가 사실 되게 하기 힘든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태연이 역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친구들의 그 오메가X 그 친구들의 가능성을 좀 봤다고 생각한 게, 모든 연기가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아직 이제 신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충분히 소화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어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앞으로 더 잘 해내갈 거라는 잠재력이 충분히 느껴져서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소년 1호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이 진짜 예쁘게 잘 돼 있고, 뭐라 그럴까, 진짜 그 여자들의 판타지, 진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놈의 여자들의 판타지, 그거 되게 진짜 그 화면에서 잘 구성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BL에서 항상 막 얘기하는 그 청개 있잖아요. 그거에 진짜 그런 파릇파릇함이 그 드라마 속에 딱 묘사가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태연이 역할 같은 경우에 정말 소설 속 캐릭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디에 그런 애가 있겠어. 진짜 누가 봐도 만들어진 소설 속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거가 드라마로 나왔을 때는 되게 현실적으로 좀 느낌이 좀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그라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캐릭터였고,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좀 솔직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기를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소년부 1호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 초반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왜냐면
소설이나 저는 뭐 어쨌든 아무래도 소설이나 뭐 이런 거를 안 보진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도 그쪽에 제가 막 깊숙하게 막 들어가 있었진 않지만 안 보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느낌이라던가 어떤 감성이라던가 감정 같은 거를 알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초반부에 굉장히 그걸 잘 만들어놨어. 그 어떤 세계관을 구축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느낌이 진짜 잘 살았어요, 소년이로는.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그 소년들의 그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실제 소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소년들이 아닌 여자들의 그 환상, 망상 속에 있는 그 BL 세계관 속에 그 소년들의 모습을 드라마로 잘 뽑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세계관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후반으로 좀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빨리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어두운 과거라고 그럴까요? 어떤 어두운 감정? 그런 부분들이 좀 둘 다 너무 컸어.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한테 둘 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한 명한테 몰려있는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그 어두운 그 감정이 폭발해버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7편이잖아요. 근데 한 편당 30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분에 7편은 너무 그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솔직히 조금 힘들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다 보여주고 싶었다면은 한 명을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태연이의 그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서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나레이션을 다이어리 부분으로 갔었고, 그리고 다이어리가 계속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해줬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비엘로서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감성. 그거는 사실 태연이의 그 서사에 있는 건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그 짧은 회차에도 그런 서사를 다 담으려고 노력한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거를 이제 뭐랄까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기간이 길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본이 조금 더 들어가서 회차가 더 길었다면 이 작품은 좀 후반부를 좀 더 그렇게 그 성장의 서사를 좀 더 뽑았으면은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쉽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뭐라 그러지? 이 정도의 그런 그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 이 정도의 제가 그래서 그 블로그에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대충 브랜드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뭐 이거 뭐 아트 디렉팅 같은 거예요? 뭐 여튼 제가 그런 용어를 몰라요. 무식해갖고 그런 용어를 몰라서 이제 좀 제가 그냥 제 멋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그런 그림의 완성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이 드라마만의 그런 미감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말 잘 만들어놨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짧으니까 이거를 더 뒤로 넘겼으면, 그래서 이거를 다 넣지 말고 어떤 드라마의 그 회차에 맞게 약간 각색을 좀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 근데 이 제작사가 저는 제작사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뽑은 걸로 보면은 나름 뭐랄까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미감을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나름의 그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소년이로는 진짜 이거는 만들어내기 힘든 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설정도 그렇고 그 태연이가, 이건 진짜 소설로만 거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설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소설로서 봐도 이거 이렇게 이런 걸 잘 표현해내는 작가가 많이 없어요. 뭐 물론 많은 작가분들이 있지만
이 청계 감성은 뭔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되게 웃기지만 좀 그래요. 뭐 하여튼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진짜 뭐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걸 드라마 한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시도라고 저는 봤는데 그거를 해냈다는 거는 상당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 1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무래도 배우 애들이 그 아이돌이어가지고 아이돌 그런 덕질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오메가 X 자체가 굉장히 뭐 인기 있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그런 그런 좀 힘든 일도 겪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 어리잖아. 그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봤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는 정말 잘 빠진 드라마인데. 그 플랫폼에 쿠팡 플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안 보는 것 같아. 어쨌든 한국에서는 웨이브하고 그 티빙? 그쪽이 아무래도 플랫폼이 좀 커가지고 그쪽에 들어오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더 포텐이 있는데 훨씬 더 잘 될 포텐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이거가 좀 우연 씨의 제일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뭐 그쪽 그 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제작사에서 너무 떡밥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작품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풀면은 팬들은 뭐 먹고 살라고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작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면 작품 너무 괜찮거든. 배우들도 정말 잘 캐스팅했고 연기도 잘했고 사실 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는 다 좋아가지고 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소년 1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나중에 연인이 됐을 때는 정말 둘이 그런 막 사귀는 듯한 느낌 그런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저거는 누가 봐도 좋아할 소재의 이야기인데 왜 저거를 푸시를 안 해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더 잘 되지 않을까? 왜 그 플랫폼만 더 좋은데 한 군데 더 뚫어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마이 엔지니어 드라마를 제가 그 리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옛날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게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웨이브인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확 떴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한국의 그런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는구나를 확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쿠팡도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한드 웬만하면 다 넷플까지는 못 들어가도 웨이브하고 티빙이랑 왓챠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벨드들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데도 들어가면 저는 이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너무 괜찮은 작품이라서 제가 이제 뭐 이거 작품을 다 봤을 때 왜 그렇게 덕후들이 많이 붙었는지도 알겠는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영화판을 지금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화는 지금 안 그래도 판이 지금 줄어서 일반 드라마도 판이 줄어서 결국 드라마조차도 덕후를 위한 드라마가 될 예정이잖아요. 영화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판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플랫폼을 좀 더 큰 데를 컨택을 해보는 게 저 드라마가 더 잘 되는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저 드라마를 보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고, 그 우연 씨가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원작이 있으면 이거를 드라마로 뽑을 거면 딱 드라마 구성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각색이 얼마나 잘 들어갔냐가 드라마가 잘 되는 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작은 당연히 재밌겠지.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장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드라마로 왔을 때랑 그 만화나 소설로 봤을 때랑 이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근데 사실 저는 줄거리를 본다기보다는 저는 연출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라서, 뭐 내가 그렇다고 하면 뭐 내가 뭐 진짜 대단하게 막 한 점에 한 점에 미장센이 어쩌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름의 그 구성을 좀 따져서 보는 편이라서 그렇다고 대단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본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각색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저는 드라마적 구성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작품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 소설이나 만화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나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런 현실적인 느낌을 더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드라마는 어쨌든 사람이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일단 이거를 비주얼로 마주했을 때 그 현실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약간 더 개연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랄까, 그 드라마 자체의 어떤 그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 어떤 우리가 서로 그 시청자하고 드라마 그 제작사 간에 맞추어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약속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보고 다 했을 때 어떤 그런 리얼리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각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소년이로하고 그 비연담 같은 경우에는 비연담이 그 딱 드라마적인 구성으로는 잘 빠졌다. 소년이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적인 느낌을 드라마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작품 자체는, 그 나머지 두 작품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작을 가져왔다라는 그게 느껴지긴 해요.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그 기본적인 느낌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우연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더 리드미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드라마 자체로서 내가 이거를 이 부분은 여기에다 놓고 이 부분은 여기에다 놔서 이걸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화면으로 보여줬을 때 구성한 느낌,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보니까 2시간짜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좀 더 드라마보다는, 근데 제가 비연담까지 보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드라마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가 아니라 오히려 영화 쪽 구성에 가까운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과거 이야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 제목,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이랑 이 제목과 마지막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결말에 이게 제목과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처음에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컴퓨터 뭐 이런 거 만지는 장면을 시작하는 거, 요런 구성들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이거는 구성 자체는 영화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서 시나리오를 쓴 게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체적인 짜임새가 굉장히 잘 빠졌다고 봤어요, 우연 씨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쫓아간다고 그러죠. 그런 드라마의 흐름을, 그거에 좀 더 확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물론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니까 거기에 더 이제 확 과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런 말 하면은 어차피 헷갈려. 십동 느낌이 좀 강한 드라마가 우연 씨가 아니었나. 근데 이게 내가 이 십동을 얘기하는 게 이게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과몰입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표현이 이렇게 험하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거 칭찬으로 하는 얘기야. 십덕 붙는다 이거는 내 나름의 칭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사실상 우연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은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약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굴곡진다고 그러나요?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막장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더 사람들한테 쫄깃한 맛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이 우연 씨에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연 씨는 다 보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처음에 뭐 5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은 나 혼자 쟤를 짝사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나를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감정 같은 거, 뭐 제가 나를 기억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과거 얘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혼자 막 짝사랑하고 있어가지고 기태가 얘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처음엔 좀 나오다가 결국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얘를 막 계속 찾았고 막 이런 완이를 막 계속 찾아가지고, 사실은 계속 완이가 불안해하고 했을 때마다 얘가 걔를 보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기태는 완이를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완이가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태가 내가 널 짝사랑했어 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 조절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잘했단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잘해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 씨가 구성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로맨스 장르를 보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로맨스 장르를 안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저래서 사람들이 로맨스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에 제가 아까도 뭐 계속 설명을 했지만 어떤 그런 뭐 기대감, 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환희? 내가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환희 같은 것도 들어갔고, 또 그 뒤에 잘 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갈등, 뭐 불안감, 막 거기에서 오는 그 시청자들의 그런 막 가슴 아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짜리인데 거기 안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막 어떨 때는 막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그거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해놔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내가 진짜 뭔가 사랑의 한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느껴보는 느낌, 그런 게 우연 씨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드라마가 잘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이 잘생겼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배우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잘생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런 얼굴들. 뭐 쌍꺼풀이 짙게 짙지 않았고 약간 맑은 느낌의 인상인데 거기에서 주는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 그런 이미지가 딱 요즘 배우상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 둘이 나와가지고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상도 되게 다르잖아요. 한 명은 되게 토끼 같은 인상이고 한 명은 여우상이라고 맨날 그러던데. 가지고 그런 조합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 얘기였긴 한데 뭐 그게 막 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나름대로 그 주인공 와니의 그런 성장 서사에 또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와니의 성장과 꿈을 향한 성장과 함께 그것에서 이제 기태랑 같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잘 올라간다 그랬나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저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우연 씨는 이 장면이나 이런 흐름이 굉장히 스무스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잘 되지 않았었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따졌을 때 굉장히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딱 잘 차려진 한 끼 식사 요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 제가 만약에 주위에 너 뭐 세 개 중에 뭐 추천해 줄래? 라고 하면 우연 씨를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저거는 잘 만들어졌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작품이고, 딱히 뭐 그렇게 뭐 좀 과한 설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 짧다. 너무 짧다. 지나칠 정도로 짧다. 내가 보기에는 좀 더 넣어줬어도 됐어. 이거 30분씩 10화였으면 괜찮았다. 그랬어도 만족했다. 요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게 제일 가장 큰 단점이다. 그리고 제작사가 떡밥을 너무 안 준다. 요거. 그거가 제일 아쉬운 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드라마가 잘 됐으니까 앞으로 배우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왜냐면은 보니까 이쪽 배우들은 아마 다른 작품들도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으로 해보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팬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더 그냥 어떤 배우들이 워낙 좀 어려 보이는 인상이고, 그래서 그 청소년 드라마 같은 그런, 아니면 뭐 대학생, 솔직히 나는 이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솔직히 아쉬웠던 게 직장인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애긴 거야, 내 얼굴.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너무 인상이 애기들 같은 인상인 거야. 동안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생 역할로 작품 들어갔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이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뭐 우연 씨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배우들을 접해 있으면 대학생의 그런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였으면 진짜 잘 어울렸겠다? 약간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이제 한국 드라마니까 CP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작품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더 잘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좋았지만 좀 더 어울리는 설정값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내 욕심이지 뭐. 내가 남자에 미쳐가지고 다 내 욕심이지. 그냥 다른 더 좋은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을 내려놔야 돼, 벨든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의도적 연애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제일 빠져있는 드라마예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좀 취향이 좀 구린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좀 유치한 것도 좋아하고 좀 취향이 있게 좀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막장들을 상당히 하기도 하고, 호러도 굉장히 좋아하고 스릴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로맨스는 또 못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차라리 아예 그냥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나오는 것도 진짜 너무 뭐라 그러지? 아니 사람들이 이제 구리다고 안 볼 정도의 그런 스토리는 또 제가 또 이상하게 또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게 이렇게 내 취향에 맞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상 이 드라마는 상당히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각색이 잘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비도당 같은 경우는, 득연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이, 여기에서 보통 제가 그런 강의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적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 부분에서는 꼭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여기 부분에서 뭐 터트려야 되고, 이거가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딱 맞춰져 있는 작품이 비도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그런 일반적인 그냥 로맨스 코미디 장르의 어떤 교과서적인 포맷? 그거에 딱 맞춰진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원작이 있긴 있는데 그 원작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진짜 딱 맞춰져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장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4명이 나오니까, 우연씨 2명 나오잖아요? 여기 4명 나오니까 2+2 이렇게 해서 더 좋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초반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상 차성원 씨가 역 배우를 하실 때 약간 페이스도 그렇고 실제 배우 역할 하셨었던 것도 그렇고, 일일 드라마에서 정말 아주머니들 한장한 페이스 아십니까? 물론 잘생기셔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기 스타일을 봤을 때 약간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뮤지컬도 하시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던 인상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자꾸 옆에 좀 여자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5화 넘어가고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제 편견일 수도 있었고, 그게. 근데 여전히 그냥 딱 그 장면만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지금까지 계속 봤으니까, 벨드 게이 캐릭터에 맞는 페이스와 행동이었냐를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던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죠. 게이 캐릭터가 꼭 이래야 된다라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저 남자 배우분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게이라는 설정값보다는 내 생각에는 어떤 상처있는 그냥 젊은 남성의 캐릭터를 연구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저 드라마상에서 원영이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애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게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에 한번 걸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 게이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아니까. 연예인 중에서 게이라고 진짜 유명한 사람 중에 밝힌 사람 송석천 씨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게이라고 하면 아무리 잘난 남자더라도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한국처럼의 계급 사회에서는.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비도담에서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게이라는 설정에 가져있는 연기보다 오히려 그냥 어떤 기존의 잘생긴 남자로서의 역할을 연기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저분의 연기 스타일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사원 씨 연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맨날 막 박수 치면서 막 혼자 막 심장 떨려면서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분의 1편부터 4편까지의 연기에서
저분이 저 연기를 하는 게 어떤 게이 캐릭터 같진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시 말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싫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거였고, 뭐 그게 캐릭터 해석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어떤 게이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등감. 그래서 사실 저는 게이라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찌질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약자거든요. 어쨌든 소수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의 이 계급에서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면 열등감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난리 나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민이 있을 수밖에, 자기 연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런 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였고, 저는 그게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게이라고 해서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당당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 연기가 맞다고 보고, 이거는 제가 좀 사람이 예전 사람이라 가지고 편견에 휩싸여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걸 평가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가 드라마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감성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죠. 그거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엘 소설에 그런 상정돼 있는 거잖아요. 게이가 감히 헤테로를 꼬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당연시 되는, 그게 비엘 소설의 그 우리들 간에 약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더 그런 뭐랄까요, 현실감을 좀 따지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 캐릭터 해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제 져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히려 구시대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캐릭터 해석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도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잘생긴 사람 4명 나오니까 진짜 그냥 흐뭇하게 본 것도 있고, 오히려 로코의 정석으로 빠져가지고 기존의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스토리 자체로는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헤테로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 남자가 사실은 게이였기 때문에 그 사귀던 남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안는 캐릭터였잖아요. 주인공이. 그런 어떤 설정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존의 남녀 로맨스 장르와 다르지 않은, 진짜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전개 방식, 그런 연출, 요런 거가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그냥 일반 드라마 중에서 뭐 사랑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냥 일반 시청자다, 그러면 비도담을 보면 그냥 좀 유치하긴 한데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차별적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깨어있는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중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나는 내가 안 보니까 그걸 왜 보실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재밌었거든요, 저한테는. 특히 아예 선현물이라던가 고전극으로 가면 중국의 매력이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현대극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중들을 보는 그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게 저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막 열심히 생각하고 막 납득하고 막 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고서 그래서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게, 중국 드라마가
그 유치하고 그런 뭐랄까요 그 옛날 스타일의 그런 극적인 부분이 자기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거를 보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달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수요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취향이란 것도 정말 무궁무진해서 나는 세련된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정말 촌스러운 걸 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되게 촌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취향으로 남녀 드라마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중국 드라마를 보는지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니까 저도 약간 태국 드라마에 약간 향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시절에 추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태국 드라마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가 너는 도대체 그런 유치한 태국 드라마는 왜 보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나는 이거를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찾을 수가 없어. 진짜 이 감성을 드러내는 건 이제 태국 드라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약간 비도담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예전 스타일이에요, 예전 스타일. 이 구성 자체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요즘 로코 아니야. 요즘 로코 아니고, 저 예전 스타일의 로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뭐랄까, 명랑소년 성공기 나왔을 그쯤 있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드라마를 남남이 거부감이 없다면 이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에는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서원 씨가 연기하는 그 스타일도 약간 이거는 고전은 아닌데 어쨌든 그 90년대 느낌의 연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 톤이 있어. 연기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게 저분 닌자냐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연기하실 때 손이 연기하실 때 여기 이게 슬로우가 걸려. 연기할 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손을 잡을 때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쥐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연기 스타일이 좀 더 극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연기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가 좀 그런 연기 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나한테 되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비도담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소년이로나 우연시나 비도담이나 세 개는 결국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자체는 다 잘 만들어진 거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어떤 취향이냐, 내가 뭐 이런 극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취향, 난 청개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 자기 취향에 맞춰가는 거지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은 그랬다, 나는 그래서 비도담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건 아직 완결이 안 나서 뭐 제가 끝까지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게 나는 상당히 너무 유치하고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걸 알아요, 내가 비도담이. 근데 이게 심장이 뛰는 거야, 이게 웃기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아침마다 보면서 막 얼굴이 막 시뻘개져가지고 막 웃고 울고 다 해요. 뭐 울진 않았으면 아직.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뭐랄까, 오히려 저런 단순한 사랑 이야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런 추억을 느끼고 저는 약간 거기에 오히려 너무 심플하니까 저 사랑이 너무 유치 뽕짝하고 너무 심플하고 막 좋아하니까 질투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런 장면들이 되게 어린애 같은 순수한 듯한 느낌? 약간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 비도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취향 차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품 자체가 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래서 한번 다 드셔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다 드셔보시고 결국은 자기 취향을 찾아가면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한국어로 들린다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 진짜 너무 큰 감동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태국 팬들을 보니까 뭐 영어, 그리고 솔직히 한국어, 태국어를 하시는 분이 지금은 공부 많이 하신다고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태국어 번역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어 자막을 보통 번역해서 올려주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매우 감사하게 보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번역된 거를 봤을 때 이 느끼는 감정과 직접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들었을 때 그 다가오는 그 뉘앙스의 차이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국 배우들이 없어서 못 먹었지. 내가 진짜 작품만 잘 나왔으면은 진짜 훨씬 더 막 맨날 덕질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약간 나의 별에게도 좋아했는데 이번에 약간 가능성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좀 작품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작품 3개가 너무 잘 빠져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분명 수요가 있으니까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그래서 나 몇 시간 지금 되게 오래 떠드는 것 같은데, 나 1시간 떠들어서 미쳤나봐? 나 왜 이렇게 많이 왔니? 그래서 오늘 되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떠들었는데, 제가 다음에 이 입이 터지는 날이 오거든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요즘에 이거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뭐 유튜브는 저 혼자 말하면 되니까 실컷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보니까 저는 그냥 자유롭게 떠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군가 뭐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고 뭐 심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귀찮으면 안 봐도 되고 그냥 누가 덕질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소심한 또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소개를 했으니까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진짜 재밌는 작품 있으면 또 소개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리뷰 쓴 거는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시고 또 다음에 또 떠드는 시간 또 오면 또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튼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어요. 안녕. 꺼져. 왜 안 꺼졌어?